안녕하세요. 오늘도 최근에 읽은 책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7인의 집행관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김보영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자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2013년에 첫 출간이 되었었는데 1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이렇게 새로운 커버로 다시 나왔다고 해요.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서점에 가서 책 구경을 하다가 이제 뒤에 내용이 굉장히 신박하다고 느껴져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뒤에 부분을 가장 먼저 읽어보고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로 6번의 사형 선고를 받고 6개의 세계에서 6명의 집행관에게 사형당한다. 6개의 다른 세계에서 6번의 사형을 당한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가져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 또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씬이 많은 편인데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보니 읽다 보면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SF 장르인데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깊게 배어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말투 자체도 사극에서 많이 들을 만한 사극 말투여서 읽는 내내 뭔가 낯설기도 했고, 동양적인 느낌의 소설과 SF라는 장르가 합쳐진 소설 부류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서 낯설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나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흑영입니다. 흑영은 어떤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독자들 또한 흑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뒤로 갈수록 힌트를 조금씩 얻어가는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흑영은 6명의 집행관에 의해서 6개의 다른 세계에서 6번의 사형을 당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흑영이 한번 사형을 당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눈을 뜰 때마다 그 전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형을 당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모든 기억이 다 날아가고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딘가?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네? 내가 왜 사형을 당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6인의 집행관으로부터 6번의 사형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목을 보시면 7인의 집행관이고 6번의 사형을 받기로 했는데 7번의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독자들이 갖게 됩니다. 이 소설을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등장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그 대사들이라든지 또는 흘러가는 내용들, 상황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그 상황들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힌트를 막 던져주는데 그 힌트가 너무 어려워서 힌트가 아니게 되어버린, 뒤로 갈수록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라는 의문점을 계속 갖다가 결론적으로는 완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반도 안 읽었어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독후감이라든지 리뷰평을, 서평을 읽고 다른 분들은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또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검색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었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 책에 대한 리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길고 굉장히 자세하게 리뷰를 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글을 통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대강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꽤 오랫동안 꾸준히 읽혀왔던 소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강하게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는 50명이 조금 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소설 안에 50명이 넘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흔하지는 않잖아요. 단편 소설들이긴 한데 단편 소설마다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삶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마다 각 등장인물들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평면적이고 꽤나 그냥 현실적인 어떤 사회에서 흔한 이야기
이야기일 법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입체적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고픈 문장들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문장들이 바로 여기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포스트를 붙여놨는데 새로 쓴 작가의 말 중에서 발췌해온 문구입니다. 한번 조금 긴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만약 2021년에 이 소설을 썼다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는 형태로 존재하고 흐르는 길이 완만히 방향을 틀며 변해 간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저 한 사람 안에서 이토록 물길이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여 어떤 지형 변동을 일으키게 될까요? 언제나 오지 않은 날 쪽으로 고개가 기웁니다. 어디에 계시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곳에 함께 서서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처음 썼을 때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짧긴 한데 요즘 느끼는 감정들엔 쉽게 이름이 붙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게 무슨 감정이지? 너무 복잡한데? 내가 지금 슬픈가? 아닌데 슬픈 건 아닌데? 공허한 건가? 아니면 이게 화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쁜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저는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두었고요. 50명이 넘는 주인공들 중에서 김시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김시철이라는 사람은 도시에서 들리는 소음이 싫어서 백색 소음을 틀게 되는데요. 선택하고 보니 도시 백색 소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소음이 싫어서 백색 소음을 틀었는데 도시 소음을 백색 소음으로 틀어놨던 거죠. 모순적이지만 공감이 많이 가서 표시를 해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79페이지에 가상의 소음은 부드러웠다. 공격성이 제거된 소음이었다. 이렇게 예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좀 마음에 들어서 표시를 해두었고, 저도 평소에 그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컬투쇼를 틀어놓기도 하고, 우주에서 우주선이 둥둥 떠있는 백색 소음을 틀어놓기도 하고, 비 오는 백색 소리 또는 사무실 백색 소리 이런 걸 많이 틀어놓는 편이거든요. 특히 독서를 할 때는 사무실 백색 소음이나 또는 비 오는 백색 소음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조금 모순적인 면이 있잖아요. 조용한 환경 속에서 집중하고 싶어서 소음을 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문장이 이런 소음을 즐기는 저를 조금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일단 가상의 소음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공격성이 제거된 소음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 작가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또는 그냥 현실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예쁘게 표현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를 이 문장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문장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안에는 너무나도 예쁜 문장들, 그리고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라는 추천으로 대신 하고, 마지막으로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문장 한 문장 읽어드리고 이 책에 대한 추천 마치도록 할게요. 486페이지 그 작가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득 주인공이 없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주인공이라 주인공이 50명쯤 되는 소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색밖에 띄지 않는다 해도 나란히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요.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은 매번 믿고 보는데요. 예쁜 문장들을 많이 쓰시지만 그 예쁜 문장들 안에 또 현실적인 메시지 또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두운 면들을 깊게 또는 얕게 스며들게 하신다는 것이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내실지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